감사합니다. 저는 아연의 남광규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우리 방찬영 총장님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아주 열정적인 말씀하시는 거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또 오늘 마침 또 이렇게 뜻 있는 우리 북한학과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 포럼을 발족한데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제가 맡은 부분은 사실 이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 백서 가운데 국제사회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이 파트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앞서 우리 방천영 총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뭐이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이 물론 뭐 남북한 분단,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보다 구조적으로 또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게 국제 문제, 국제사회의 어떤 구도적인 부분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어찌 보게 되면 남북한 당사자보다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국제사회의 어떤 공조를 우선으로 하는 뭐 그런 점에서 전임 그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었던 민족 협력, 남북 협력 뭐 이런 부분과는 이제 뚜렷이 구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히 한국 외교의 방향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취임 이후에 뭐 네이토 정상회담에도 참가하고 또 두 차례에 걸친 한미 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포괄적 동맹으로 해서 한미 동맹이 단순하게 양자 동맹이 아니라 국제적 역할에서 서로 공조하는 따라서 한국이 미국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국가로서의 동맹으로서 성격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방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동맹이라 얘기하면 주로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군사적 동맹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대결이 격화되어지면서 또 4차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또 하나의 미중 경쟁의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동맹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와 함께 또 이것도 국제적인 연대로 나가가지고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방면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한일 관계 정상화 뭐 이걸 통해 가지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회복시켰다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분명하게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와 같이 나가는 또 한국의 국제사회 역할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서의 우리의 대외 정책, 외교 전략을 하면서 그 속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하면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죠. 담대한 구상을 어떻게 보게 되면 방금 우리 방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그 기조가 같이 하는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은 그야말로 담대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 또 경제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국가로 가는데 큰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 구상이기 때문에 방 총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앞으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아시겠지만 이게 전 세계가 다시 좀 신냉전적인 대립 구도로 가고 있고 또 어떤 그 지정학적 어떤 여건에 따라 가지고 편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또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북중러의 또 삼각 그쪽으로 치면 뭐 협력 이것도 다시 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의 국제사회 역할 확대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이 해야 될 역할 부분에 한국이 좀 더 많이 참여하겠다 하는 부분 또 한미일 삼각 공조 보건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의 한미일 대 북중러 또 삼각 구도의 또 대립 구도의 형성이란 또 이런 어떤 현실적인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하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냐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의 과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모든 관계를 끊고 전략 또 핵 억지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떤 냉전적인 대결 구도가 쉽사리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방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은 우리가 허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북한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또 국제사회 여기는 뭐 중국도 포함되고 러시아도 포함되고 일본도 포함되는데 이런 나라들이 정말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더 나아가서 발전적인 성장하는 국가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담대한 구상 그것도 같은 연장선에서 정책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의 방향은 국제 협력을 우선시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그것이 어찌 보게 되면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공간 속에서 북한의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야말로 우리가 남북 경제 협력을 심화시켜서 정말로 남북 경제 공동체 또 북한이 어떤 경제 정상화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많은 것들을 북한에게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 1년간의 대외교적인 방향이나 대북 정책을 보게 되면 큰 그림에 있어가지고는 뭐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좀 바른 방향이 아닌가 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전제돼야만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남북 협력 또 그동안 뭐 남북이 정상이 만나고 많은 합의를 했지만은 사실 그 남북 사이에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천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향후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은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와 함께 또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또 미뤄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방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이 북한 체제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핵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 그 향상시키는 것은 한국, 미국, 또 중국, 러시아, 일본이 다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북한에게 알려줌으로써 북한이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의미 있는 부분들이 이 7장의 내용 중에 우리 그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있어가지고 이게 한 3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잠깐 현실에 있어가지고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뭐 그래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가지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어느 정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아마 통일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올해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의 상황과 봤을 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뭡니까 남북연합제 이 단계가 사실은 좀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연방제적 요소하고 또 남북연합제적 요소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요거는 이제 현실은 아니지만은 정책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너무 반영한 것인지 그 얼마 전에 한국정치학회 용역 과제로 나온 것 중에 연방제 통일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하는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남북 그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북 연합제의 애매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한 이해를 검토해서 나온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로서는 약간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예민하지만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그 제7장에 그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통일과 관련되어진 보수, 진보, 중도 전문가 또 시민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차이점을 좁혀 나가자 아니면 이해시켜 나가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통일과 관련된 합의되어진 어떤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됐거든요. 여기는 사실 이제 보수 쪽 패널로서 저도 지금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재검토 부분은 아마 같이 진행되어질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밖에 내적으로는 이제 뭐 지금 여기 통일센터 문제로 나오고 하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2016년도에 그 통과된 북한 인권법이 우리가 통과되지 않았어요. 거기다 아주 인권센터까지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 때 또 지금 야당이 되어진 민주당이 사실 비협조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북한 인권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북한이 워낙에 핵에 대한 부분들이 집착이 강하고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북한을 이제 북핵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북한의 핵을 가지고 좀 저지시키거나 그것이 북한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혹은 당위론적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당연히 중요하게 부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런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너무 정치적인 부분에 신경 쓰고 또 남북 대화에 연연하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이 진짜 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하게 주문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뭐 그런 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좀 책임감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우선 국내적으로 우리가 통과된 북한 인권법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진 제도적 장치가 빨리 가동이 되어져야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아마 당분간은 아마 남북 대화가 지금 경색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남북 대화나 이런 것이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또 지금의 어떤 신냉정적인 구도 또 아시아에서는 또 이 대만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봐서는 국제 정치에서 오히려 대만 문제가 북한 문제보다 사실상 이슈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더 핫한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어질수록 북한의 핵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효용이 한계 체감에 가고 있지 않은가. 역설적이지만 북한이 핵을 고도화시키고 있지만 그거로 인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효용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북한 김정은이 좀 집시를 해가지고 핵에 의존하는 노선을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지난주에 그 젊은들, 글로벌 청년들, 그 해외 학생들, 한국 학생들, 북한 청년들 이들이 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학술회의를 가졌고 또 그것이 조선일보에 보도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그 핵 문제라는 것도 북한 인권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전혀 했기 때문에 북한 그 핵 개발에 더 몰입하는 것이 아닌가. 본질적인 것은 북한 체제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인권적인 문제하고 불가분하게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뭘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의미 있는 새로운 어떤 변화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국제적인 부분하고 또 현실적으로 또 이게 냉전적 구도 이런 부분들, 또 한미일 협력 구도와 또 북중러 삼각 구도, 또 지금 남북 대화의 어떤 단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나아가야 할 방향하고 현실이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북한의 어떤 핵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또 북한이 정말 북한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김정은 체제가 하려면 정말 그것은 북한의 어떤 사회 변화, 경제 발전, 주민 생활의 개선 이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북한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방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 3년 동안 북한 내부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듣는 얘기를 종합해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에 몰입할수록 오히려 북한 내에서는 그 반발이 더 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여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정도로 사실은 제 오늘 발제 내용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내용은 어찌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은 우리 방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그림이 이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더 큰 방향에서 그림으로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아세안 문제연구원의 이진환 원장님께서 한 달 전에 키맵 대학을 방문해서 총장님하고 MOU도 체결하고 또 실질적인 협력 또 구체적인 방안도 몇 개를 해가지고 지금 실천 중에 있습니다. 또 그런 내용들이 고대 신문에도 또 고대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는데 때마침 또 이렇게 우리 유월 교수님 또 강순규 박사님이 또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고대 북한학과의 이런 또 오피니언 리더들이 사회 각 방면에 또 리더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런 의미 있는 포럼을 결성했기 때문에 저도 기쁘고 차제에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좀 링크 역할을 해서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김협대학교 방찬영 총장님과 또 우리 포럼의 상호 협력, 유대관계 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미래에나마 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영광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 내용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